과정에서 벌교를 25번 벌교 일대 나가 유로 이제 소설을 책을 읽으신 분은 금방 감언이었는데 안 읽으신 분은 그렇지.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좀 수천에다 기록을 하고 해가지고 소설을 써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4년간 준비해놓은 과정을 이렇게 이제 전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 과정에서 혹시 책을 읽으신 분은 책 내용 중에 소년 빨치산 조원재라는 학생이 등장합니다. 그 친구가 박연치 선생의 실제 모델인데 광주 분이시거든요. 우리나라 경제학자인데 1세기에 한 분 나올까 말까 유명한 분인데 1995년도에 이분이 돌아가 있어요. 이분이 지리산을 다니면서 빨치산이 어떻게 활동하고 어떤 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전목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서 태백산맥 소설을 발간돼가지고 왕관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그때 당시에 조원재라고 소년 빨치산으로 나왔던 저분의 역할이 가장 컸다. 그분들을 이렇게 이제 인물을 펼쳐놓고 소설을 써 나가는데 이 소설 속에 이분들을 이제 이 조정래라는 분이 어마어마한 하여튼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굉장한 분입니다. 한 명도 중복된 273명이 한 명도 중복된 분이 없는데 아리랑 한강 세 부에 나오는 1000명 된다. 1000명 1000명 중에 본인은 한 분도 중복된 게 없다고 썼는데 독자들이 발견해 두 사람이 중복이 됐어. 두 사람이 중복이 끊으시고 여기 보면은 집계표예요. 아버지 돌아가신 4일간만 집필을 하지 않고 나머지는 하일 집필을 했어요. 1, 2, 3권이 현대문학에 발간이 되고 4권부터 10권까지는 한국문학에 발간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책이 얼마나 인기가 있었냐 그러면 그 책 속에 나와 있는 연재 소설을 보기 위해서 서점 앞에 줄을 서 있었다 그래요. 그렇게까지 인기가 좋아서 1, 2, 3권은 현대문학에서 나오면서 끝나는 동시에 책으로 발간이 되고 나머지 4권부터 10권까지는 전체 10권이 끝나는 연재가 끝나는 그 시점에서 책으로 발간이 됐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여기다 적어놓은 거예요. 저 위에 이 사진들을 보면은 지금 현재도 벌교회가 그대로 거의 존재가 하고 있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교를 대한민국 문학기행 1번지라고 그래요. 왜 벌교를 주 무대로 했느냐? 조정래 선생이 초등학교 4, 5, 6학년을 벌교에서 다니셨습니다. 그때 당시 아버지가 벌교 상고 국어 선생님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벌교라는 도시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시거든요.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여순 사건과 유교 동란을 겪으면서 좌익우익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벌교를 주 무대로 삼았습니다. 정현동의 아들이 정하섭이잖아요. 네. 정하섭이 할아버지가 정찬봉이죠. 이따가 이제 가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정도가 집에 그 정찬봉이 서화 어머니 원료서고에가 있고 이게 가보입니다. 가보. 그리고 여기 보면은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 그래서 아리랑이 두 번이 더 많거든요. 20년간에 걸쳐서 이 3부작을 대완성을 하신 분이에요. 그 갈등, 좌익과 우익, 진보와 보수, 소작인과 지지의 갈등 속에서 태어난 소설입니다. 그래서 보수 단체의 많은 분들이 조정래는 빨갱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500가지를 나열을 해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빨갱이다 그랬는데 검찰에서 120가지로 압축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만약에 120건 중에 한 건이라도 증명을 못하면은 당신은 빨갱이입니다.
120가지를 이렇게 책자로 해서 증명을 해서 제시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11년 만에 무혐의 판정을 받은 게 아니고 자녀들에게까지도 다 이렇게 너희 자녀가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 알고 있다 그래서 유서를 2번이나 이렇게 쓰셔서 지니고 다니고 몸에 지금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내가 유서를 공개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아마 피습 당했을지도 모른다. 이 유서 때문에 만방에 공개를 함으로써 내가 피습을 당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백두대간의 염원이라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남북이 통일이 돼야 된다라는 그 염원을 담아가지고 5,000원권하고 5만원권 영정화폐를 그린 일랑 이종상님의 작품이거든요. 높이가 8m, 길이가 81m, 백두대간 계곡에서 38,720개의 돌을 자연석을 집어다가 이렇게 깎아가지고 옹석 벽화라 작품을 만든 겁니다. 여기 보면은 고구려 거북 벽화를 형상화한 작품인데 우리나라가 고구려 때 가장 영토가 강할했을 때거든요. 이 일랑 이종상 화백은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세계 만방에 알린 대단한 민족주의자입니다. 독도 사진을 세계 곳곳으로 700회나 전시를 해가지고 독도가 우리 땅이다라는 걸 밝히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얀 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북쪽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해서 하얀 선 2개가 이렇게 만나는 거죠. 남북의 용이 만나는데 그 중간에 우리 한반도 지도가 있습니다. 맞아요. 보이죠? 네. 한반도 지도 이북 쪽에 보면은 사각형 밤색 돌이 있어요. 보여요? 중간에 밤색 돌이 하나 있잖아요. 그 저쪽에 또 한반도 안에 원산 위에 게 예. 그게 조정래 선생하고 이 김원 건축가 일랑 이종상 화백 세 분이 우리가 죽기 전에 통일이 되었으면 쓰겠다 그러니까 그 뒷면에다가 친필 사인을 넣어가지고 저렇게 적어놨어요.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다 기록으로 남겨놔야겠네. 자연석이잖아요. 자연석. 저 색을 치는 돌이 아니에요. 우리 저 오방색이라 그래서 우리 전통 5가지 색깔로 된 돌을 집어가지고 와서 만든 거거든요. 한번 이렇게 뒤로 돌아보실래요? 이 문학관은 기둥이 없습니다. 기둥. 이 소설이 써나가는 그 시대가 아무랬던 우리 시기에 숱하게 많은 분들이 이유도 없이 많은 분들이 돌아가 있어요. 그 영혼들을 좀 달래주고 묻혀있던 그 시대를 좀 끌어올려가지고 후세 많은 독자들한테 알리자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 기둥이 없이 만든 데다가 3층에서 1층을 이렇게 매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이 문학관 건축 물뿐이 아니고 문학과 예술과 건축이 어우러진 공동 합작품입니다. 이제 지금 이게 한 칸이 한 사람이 네, 이게 한 사람이 쓴 거고 그 사람이 쓴 거고 베낀 거라고 해야지. 호남 지방에서 가장 부자가 광주에 살았던 현씨라는 분이 있었대요. 그 현씨 그래서 현부자라는 소설 속에서 이제 등장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누각이 있는 것은 우리 한옥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일본식이에요. 일본식. 하나 부자에 살면
34정도니까 한 정보가 3,000건이니까 땅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요 거의 모든 자재를 일본도 직수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런 정원이 있는 것은 우리 한옥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농작물을 많이 쟁기고 해야 되기 때문에 넓게 쓰는 것이 많아요. 근데 일본은 아무리 작은 집이라도 조금 하는 정원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전형적인 일본식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전형적인 한옥도 아니에요. 한옥과 일본식이 가미가 된 집입니다. 이런 형식도 이건 우리 한옥에는 없어요. 요 이따가 이제 오늘 신발 벗고 올라갈 수가 있는데 저거 올라가면은 일제 강점기 당시에 타이로 깔아진 목욕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불을 지피면은 목욕물이 데펴지게 돼 있어요. 그 소설 속에서도 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그 소아가 정찬봉의 손난 정아섭이를 데리고 일로 들어와가지고 저 뒷방에다가 자리를 해주고 목욕물을 디피는 장면이 나옵니다. 신발 신고 벗고 올라가시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한옥식인데 저 천장을 보면은 일제풍이에요. 여기 저 뒷방에 저쪽에 있는 방이 그 목욕탕입니다. 화장실도 현대식 뭐 석쇠식 이런 건 아니지만은 또 타이거가 깔려 그러는 화장실이 있었는데 리모델링을 하면서 화장실은 없었습니다. 여기가 그 포토존입니다. 포토존. 사진 찍으시나? 저쪽으로 건너가게끔 다리도 나뉘어 있고 갈대 사이로 테크도 나뉘어 있고 떠오르는 관광지로 유명해. 거기서 이제 제석산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희망가 이렇게 생각이요. 아주 싱싱하진 않고. 내가 참 일찍 흑룡 금매? 흑룡 금매라고는 손도 나오네.